제가 맡은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아스피린 많이 쓰시죠? 그쵸? 아스피린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데 클라비스라고 하는데 클로피도그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약이고 그 두 약 전부 다가 사람의 생명을 많이 살렸던 약입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막 시작해서 1999년인가? 그때 이제 1년차 생활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MI가 의심되는 사람이 오면은 심장내과 펠로우 선생님이나 아니면 시니어 레지던트가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좀 EKG 찍어놓고 그 다음에 효소 내고 그 다음에도 기다리면 안 되니까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게 교수님마다 약간 달라진데 클로피도그레를 4알, 그러니까 300ml를 먹이고 아스피린을 2알 먹이고선 기다리고 있으면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신경과 선생님들이 쓰시는데 똑같이 막히는 거잖아요. 뭐 코로너리 아테리가 막히든 미드 스몰 사이즈 세레브럴 아테리가 막혔는데 거기 쓰는 거 보니까 또 실로스타졸을 갖다가 쓰는데 실로스타졸을 쓰고 아스피린도 쓰고 클로피도그레를 쓰고 세 개 다 쓰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아니 근데 또 두 개만 쓰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게 막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어요. 왜냐하면 3지역법, 2지역법 하다 보니까 GI 블렌딩이 많다 뭐 하다가 2011년, 2012년이 되니까 아산병원 심혈관센터에서도 교수님들이 낸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설정이 됐는데 아스피린은 누가 먹어야 되고 누가 끊어야 되며 클로피도그레는 누가 먹어야 되고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한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사실 제가 대학 검진학회를 강의를 처음 해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 주로 이제 검진도 하시고 검진 판정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약물도 쓰시고 또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니까 일반 우리 내과 또 가정의학과처럼 진료도 하실 텐데 궁금한 게 뭐냐면 스텐트를 박은 환자분이 있어요. 진단하셨습니다. 여기 원장님이랑 과장님이 진단을 해서 코로나리 12섹션 CT를 찍었더니 좁아져 있어.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을 보냈더니 투베스를 해가지고 스텐트를 받고 6개월 정도 빨라하다 보니까 나는 원래 다니던 우리 김원장 내로 가야겠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약이 내가 쓰는 ARB 좀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스타틴 20ml에서 40ml를 올리고 그랬는데 내가 원래는 아스피린 하나만 주고 있었는데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레를 갖다 같이 주더란 말이죠. 언제 끊어야 되죠? 클로피도그레 평생 못 나요? 1년, 그쵸. 12개월까지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클리니컬 디시전으로 24개월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일단 스텐트를 박았으니 계속 써야 할 텐데 스텐트를 박지 않는 사람도 아스피린 끊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얘기는 과거에도 사용됐던 약물 중에 하나인 사포그릴레이트라고 하는 것에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여기 계신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항혈전제, 그 중에서도 만성 동맥 폐쇄증 환자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냥 양심의 손을 한번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클로피도그레를 그냥 무진장 계속 리피트해서 주고 있진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클로피도그레를 1년밖에 안 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당연히 1년만 쓰고 끊어야지 1년만 쓰고 끊는 걸 알지만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 특별히 부작용이 없으니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거 뭐 혈전이 생기고 이런 얘기는 지나가고요. 혈전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1856년부터 벌써 많이 연구를 하셨대요. 저는 특별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면 혈소판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일을 하겠죠?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재밌는 게 가장 단순하게 혈소판이 활동을 하려면 이게 하이퍼코agulant가 생기지 않는 경우라면 피부가 찢어지고 혈관이 공기에 노출되면서 결국은 저 다음 같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착 단계가 되겠죠. 들러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딱 4개로만 단순화했는데 뒤에 그림이 2번 더 나옵니다. 근데 저도 하센터도 그렇고 레지던트도 그렇고 지금도 뭐 제가 많이 교수지 가정의학과 의사가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신장내과나 내분비내과처럼 쉽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림 보면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뽑아봤는데 트럼복산 같은 경우는 그래 요 첫 번째 게 뭐 아스피린과 관련이 있겠네. 여기는 아데노신 디포스핏 ADP라고 하는 건 요 그래. 이건 클로피도그레라고 관련 있는 거였어. 그 정도는 보통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파이브로노제나 근데 브론볼트 팩터 같은 경우는 다른 응고 질환제랑 관련이 있겠지. 또 액티베이션 되는 게 응고된다는 거. 요걸 이제 그림하고 글자로 아주 간단하게 뽑아봤습니다. 강의를 은행 갔는데 너무 복잡하면은 기억이 안 난다. 저도 딱 제 수준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일단은 얘들아 놀지 마라. 다치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텐데 다쳤을 때는 안티플레이트나 안티코agulation 액션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플레이트에서 들러붙거나 아니면은 안티코agulation 액션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뽑아보니까 그래도 공부하러 오신 여기 원장님들 과장님들 예전 학생 때 생각해보면 이런 인자가 있어서 실제로 스테이블하다가 언스테이블한 상태로 되면 플레이트의 어귤레이션이 되고 그때 스럼비닝 제네레이션 됐을 때는 이런 녀석들이 있었지 그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파혈전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스럼부스의 형성을 감소시키는 게 맞는데요. 안티플레이트릭, 안티코agulation, 스럼볼라이티스가 있는데 요즘에 스럼볼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어큐트 페이스에서도 잘 안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바이탈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하지 않은 경우 제가 레지던트 할 때나 저보다 조금 무리면 선배님 계실 때만 해도 TPA까지 해서 PC 플라즈마까지 많이 쓰시고 했고 지금도 이제 먹는 약 쓰는 거 아니구나 해서 물론 쓰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거는 안티코agulante 중에 좀 어그레시브하고 액티브하게 사용하시는 거고 스럼볼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지 않으면 쓰나 안 쓰나 크게 아웃컴에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티플레이티스나 안티코agulation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느껴져 있는데요. 근데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스텐트 요즘에 박는 분들 10분 중에 2분 정도 있답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그 이상으로 해서 60세 이상이면 스텐트를 점점 박는 경우도 많아지고 또 반대로 스타틴을 먹으면서 스타틴을 드시고 스텐트를 박진 않지만 내로린이 50% 미만으로 경과를 관찰하시는 분들 중에 안티플레이트리, 안티코agulante 쓰실 분이 많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저도 가정의학과 의사니까 외래인데 저는 심장이 터지듯이 아프고 숨이 차서 왔으니 아스피린 주세요 집에 갈게 이러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거냐면 통증 경감이랑 냉감, 저림 증상들입니다. 환자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여름철인데 발이 추워서 양말을 신고 다녀야 된다든지 겨울인데도 발이 절절 끓는다, 뜨겁다고 하시는 분들 뉴로패시가 오신 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성 동맥 폐색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만성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뭐 그림이 워낙 잘 나와 있는데 좁아져서 막히다 보니까 피가 잘 안 가겠고 그 괴사가 오고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죠. 제가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유병률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다 의료인이시니까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40세 이상 담배 피우는 사람이면 발기부전 시민성이 아니더라도 발기부전 오는 건 사실이죠. 근데 발기부전은 피니엘 아테리 같은 경우는 좁아졌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넓은 페모랄 아테리나 티비알 아테리, 포플리테알 아테리 같은 것도 좁아져서 통증을 느끼고 조금만 걸어서 땡기고 아프다 하시는 분이 많죠. 앞으로 우리나라는 당뇨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도 이제 당뇨에 대한 강의가 나올 텐데 당뇨가 흡연율이 있다 보면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진행하다 보면은 말초동맥 질환이 당연히 그런 생각되는데 그러다 보면 말초동맥 질환 하면서 땡기다, 아프다, 저리다, 춥다, 시리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해도 담배 계속 피다 보니까 치료하다 보면 우리가 담배 끊으세요, 약 드세요 하는 거 말고 다른 건 없는데 환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 아시죠? 개월하신 선배님들 후배 그다음에 제 동료분들 하는 얘기가 2주, 4주, 6주의 법칙이 있다고 봐요. 2주까지 따라오고 4주까지 긴가민가다 이렇게 딴 병원에 가는 거죠. 즉 말초 동맥질환 환자분들이 대부분 무증상이라고 하지만 병원에 오는 거는 간헐적 파행증이라든지 비특이적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유 선생님 나 이때 조금 아파 발이 절절이고 발바닥 감각 이상해 2달 처방하고서 2달 뒤에 왔는데 할머니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좋아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윽박지르면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개원하신 원장님이나 또 아니면 그 대형병원에 계신 관장님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요구를 바로 들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증상으로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 병원에 오는 건 어느 정도 증상이 있어도 오겠죠. 그러면 진단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저는 레지던트 때도 귀찮아서 이거 ABI 잘 안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원하신 분들께서는 이 혈관종뿐만 아니라 도플러 초음파를 해서 이건 인티마 메디아즈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걸로 스타틴이나 아스피린이나 처방도 많이 하시게 되죠. 근데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담배 끊으세요, 살면서 일단 약을 약 잘 드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레이라고 하는 것은 약의 기전 자체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롱텀 팔로우로 보는 겁니다. 아스피린을 325ml 먹으면 어느 정도 진동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프로스타글랜드 E2 이니비션 시키니까. 그렇지만 80ml나 100ml 먹는 경우에는 통증 경감이라든지 내린다 또는 클라우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파인 증상을 갖다 경감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클로피도글 같은 경우는 아데노신 디퍼스피티의 PY2에 전혀 다른 팩터의 작용해서 안티플레이팅 액션, 안티코귤레이션 액션을 하는 거라 통증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PAD 통증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용을 많이 씁니다. 바이로플라스트나 리토플라스트. 요거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환자분들도 많이 쓰시죠. 근데 이거는 혈관 보호가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로스타졸하고 사포그릴레이트라는 약물 두 가지가 각각을 봤는데 실로스타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미드 스몰 사이즈 아테리에 액션하는 게 달라서 뒤에도 한번 말씀드린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사포그릴레이트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제공합니다. 웬말? 지금 우리 플레이틀렛 얘기하는데 왜 세로토닌 얘기를 하나? 산별인 약인가? 우울증 얘기인가? 실제로 세로토닌 리셉터 이니비션 하는 것 중에 HT2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걸 리셉터 블럭을 시키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평활관 세포 증식 억제와 혈관 수치 억제, 그 다음에 항죽산 동맥 효과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월 효과, 즉 안티플레이틀릿 어그리베이션도 막아주는 동시에 스무스 머슬에 대해서 릴렉세이션 시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실로스타졸하고 사포글레이트가 각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버거병 같은 경우는 시간을 생각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는 수천대학교 서울병원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당뇨를 전문하시는 내분비내과 교수님하고 저희가 교수님이 버거병에 대해서 하시는데 사실 버거병 보면 짠죠 뭐. 그쵸? 너무 안타깝지만. 그리고 치료하라고 하는 것도 금연하시고 치료하는데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프다입니다. 그럼 이 아프다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칼슘처럼 불렀거나 혈관 확장되었을 때 두통이 생긴 거나 확정 또는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럽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때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그 NSAID 쓰는 거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들어가는 것이 사포글레이트입니다. 똑같이 세로토닌 H2A2A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다 보니까 스무스 머슬 릴렉세이션도 시키고 플레이트리 어그리베이션 생기니까 두월 액션으로 또 다른 어플루션이나 아테리얼 그 옵스트럭션을 막아주는 동시에 통증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주제 중에 가장 흔한 게 이겁니다. 말초병성 현관변증, 뉴로패시랑 네프로패시죠. 사실 당뇨병 환자분들이 결국 제일 고생하는 게 발바닥이 시려, 땡겨, 발끝이 저려, 아파 이런 건데 그러면 이걸 환자분 열에 한 명, 열에 두 명이라고 하면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램을 아까 원장님이 딱 집어주셨는데 1년이라고 스타틴 쓰고 아니 스텐트 받고 1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년 넘은 사람들은 클로피도그램을 끊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내일 병원에 가셔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시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쭉 꾸준히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8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인디케이션이 있고 맥시멈 24개월 나오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까 나온 그거랑 비슷한데 임상 증상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땡기고 아프고 하행하고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사실 저는 예전에는 이걸 많이 썼거든요. 펜토지. 근데 이거 쓰면 뭐 피가 나요, 어지러워요, 여러 가지 있고 또 이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 위험성이 있다고 조심하라고요. 사실 혈관 확장제 쓰게 되면 환자분 두통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이 아스피린이나 티클로피드 같은 경우는 사실 확실히 이 아테로스클레로틱 체인지를 막아주는 것은 맞지만 환자분들이 말초병 혈관증증을 할 때 저리다 이상감각, 통증을 하려면 특별히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포글레이트는 이제 반복된 얘기니까. 신경병증도 마찬가지죠. 사실 신경병증 오면은 제가 모셨던 과장님은 아미트리틸을 많이 쓰셨어요. 저는 가바나 프레가발린을 깔고 사포글레이트 같은 약물을 갖다 씀으로써 더블 액션을 본다. 왜냐면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지혈증이 있어서 이미 혈관 동성이 온 상태에서 신경병증이 왔다고 하면은 콩팥 기능을 모니터하면서 특별한 게 없으면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삭감 되면 요거랑 요거 쓰시면서 이 허혈에 대한 혈관성 장애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온 경우 이 네프로 선생님들은 아스피린 쓰고 해서 예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에서 하이머진 사용 근거는 다음에 그림을 아주 정리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혈관으로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안 되면 신경손상이 오는 거고
그걸로 신경 미치게 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약 같은 경우도 치옥사시드 많이 쓰십니다. 저도 요약 말씀드리 그 간 기능만 잘 모니터했으면 환자들 증상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인슐린 감소성 인슐린 의 효율 및 감소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포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기존 효과가 더블 액션으로 나타나서 일단은 혈류량 증가와 통증 감소, 그 다음에 삶의 웰빙 센스를 높여준다는 게 있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 제가 화두로 던졌던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램, 제가 이 자리에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램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는 FDA에서 2013년도에 권고사항이 변경됐죠. 나는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아스피린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클로피도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스탠트나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특별한 환자가 아니면 끊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보면 아무도 안 보죠. 땡겨보니까 말초 동맥 환자에서 신경 발생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때 통증 완화나 보행시간 증가에 대해서는 에비던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FDA에서도 아스피린 1차적 예방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거는 여러 가지 블리딩이라는 얘기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고, 그렇다면 세로토닌 5H2 이게 뭐냐? 여기 글씨가 작은데 글씨를 키워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H2A 리셉터 안티아고니스트 리액션을 하게 되면 바소 컨트리션, 플레트 레귤레이션, 스로브 포메이션, 코로나 라테 스페슨 여기에 대해서 카운트 액션을 하게 되니까 바소 다이레이션, 플레트 레귤레이션을 블로킹, 스로브 포메이션 블로킹 이런 걸 생기게 되면 소위 말하는 두벌 액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작용할 수 있겠네. 실제로 음지 먹제와 혈관 수축 억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혈소판 음지 먹제를 통해서 안티플레이트의 액션과 동시에 환자분들이 원하는 통증 경감과 보행 증가를 갖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아스피린에 비해서 넌 인페리티, 아스피린에서 떨어지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뭐 높다고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떨어지지 않고 훌륭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 이야기 왜 갑자기 이슈가 되냐? 제가 이거 사실은 1997년부터 소개됐던 건데 써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포그램. 예전에는 100ml 하루 3번 먹던 겁니다. 근데 이게 300ml 원스 데이를 바뀌었거든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라 복합제나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약 수능도, 컴플라이언스랑 어디런스랑 관련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줘도 할머니 이 약은 꼭 아침 식전, 점심 식전, 저녁 식전에 드시고 이거 자기 전에 드시고 이거 점심 이거 드세요 그러면 3달 배우면 한 바가지 갖고 옵니다. 이 약이 뭐냐고, 그렇죠? 근데 사실 수능도 높이는 가장 중요한데 수능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러 가지 될 텐데, 그래서 수능도가 올라갔다는 거고, 이거는 듀얼 액션을 하기 때문에 바서 컨스트럭션에 대한 카운트 액션으로 하지 통증 개선 효과는 확실히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냉각 개선 효과도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 무통증 보행 효과도 개선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아스피린보다 약효가 떨어진 거 아니냐, 넌 인페리티, 이분 수페리티 보고가 나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로스타졸도 좋은 약입니다. 실로스타졸 저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실로스타졸은 하루 2번 먹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감과, 이게 제가 신경과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요. 스무스 머슬의, 그러니까 아테리 스무스 머슬 양에 따라서 액션이 다르답니다. 코로나 아테리랑 세레브럴 아테리 액션이 다르기 때문에 두통이 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면, 스타틴을 쓰면 인슐린 저항성 문제가 생겨서 뭐 당뇨가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있었죠. 스타틴 사용하셔야 됩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담그지 않으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사프그램트를 썼다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저는 이건 혈당 강화제나 그것이 아니죠. 당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갖고 나온 데이터고요. 알부민 개선 효과 같은 경우는 인트라글로메룰러스의 인트라 프레셔를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바소 바이러시를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스피린에 대한 안정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생각하실 때 저는 이제 대부분 진단 뒤에 끝낼 겁니다. 임플란트한 환자가 내시경하러 올 때 원래 머리 아프시죠. 왜냐하면 바이오시도 해야 되고 또는 폴립을 떠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제 치질 환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미용 효과를 해서 주사 맞는 IPL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이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포그램틴은 가역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4시간만, 지금 약전에는 하루라고 되어 있고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램은 7일 기다려야 됩니다. 수술 전 단약 기간에서도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포글레이트 서방량 300mg 한 번 먹는 것은 PED 개선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드로에 달리 개선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약 기간이 안전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난 환자의 얘기를 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사람 스폰테니어스 스플레널 럽처가 된 의심이 돼서 CT를 찍었습니다. 이하를 통해서 입원해서 ICU로 올라가는데 BP가 툭툭툭 떨어지네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과 선생님이 커미션을 안 내는 이유가 뭘까요?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를 복합제로 요즘에 스탠트하고 약 드시다 교통사고 났는데 벨트 인저리를 나는 분들 어떻게 될까요? 카디오 선생님, 외과 선생님 얘기가 많습니다. 약값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어차피 나중에 롱텀 팔로우로 해서 안티플레이트 액션을 한다면 원스 데일리로 되는 사포글레이트 약제가 앞으로 멀지 않아서 시장에서 물론 어큐트 페이스에서 클로피도그레나 아스피린 액션 그다음에 실로스타졸 많이 있지만 롱텀 페이스에서 좀 낮은 단계에서 안티플레이트 액션은 사포글레이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포글레이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사포글레이트의 부작용은 아스피린의 부작용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아스피린과 사포글레이트의 그 항혈전 효과, 안티 효과에 있어서 넌 인페리어티 또는 모 이번 더 스페리어티를 보이다 보니까 아스피린하고 같은데요. 다행인 것은 액션 자체가 세로토닌의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작용하기 때문에 트롬복산 계열, 즉 우리가 아스피린이 차단하는 그런 트롬복산 캐스케이드 차단해가지고 또는 프로스타글란딘 이 다이렉트 인저리를 통해가지고 그 우리가 위장 전방에 손상을 일으켜서 위장 출혈이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만은 이 약 자체는 분명히 안티플레이트리 액션이 같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거의 다 같습니다. 뭐 경미하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단약 기간에서 다르고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에서 다르고 그런 부분이 다르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임플란트 왜냐면 개원과 선생님들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피드받는 게 임플란트 언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폴립 떼어야 되는데 언제 약을 끊어야 되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약을 끊고 폴립을 떼었는데 다시 언제 약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레는 확실히 사포글레이트부터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부작용은 아스피린에 준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강의 씨, 유명경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